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은 신경외과, 특히 뇌신경외과의 아주 명의이신 이상훈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상훈 선생님은 부산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전주예수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하시고 석박사를 받으시고 신경외과 전문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생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해외 연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봉생에 오신 지가 꽤 오래됐죠? 30년 넘었죠. 30년 넘었죠. 예, 이제 동네 봉생병원에도 가 계셨고 또 여기 자천동에 봉생기념병원도 계시고 했는데 오늘 그 이상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이상훈 선생님은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세례받은 건 얼마나 됐죠? 1988년도 11월쯤 그때 예수병 가시면서 받게 됐죠? 가기 전이었는데 바로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병원은 세례 교인이라야 그렇죠. 수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충신교에서 박종천 목사님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에도 침례병원, 메리놀 병원, 또 고심병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예수병도 있고 합니다만 그곳에서 그 수련을 받으면 교인이 아닌 사람이 수련을 받으면서 교인이 되어서 전문의사 돼서 사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할 일을 또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그 소명을 받아서 이제 하는 의사가 되는 건데 그럼 일반 대학병원 출신 전문의사보다는 그런 종교병원 출신 의사가 더 종교적이라야 되는데 다른 말 좀 더 성스러운 직업에 대한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느낌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제가 그때 수련 받을 때 제 주위에 있던 여러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이 아주 많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전문의를 따고 나서 해외 선교로 사업하러 오다가 있는 친구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것도 허승원 선생님이 대표적이었죠. 허승원 선생님도 대표적이시고 그 외에도 좀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제 주위에 그때 치과하던 그 선생님도 전문의 따고 선교 교육을 받고 바로 아프리카 소말리아인가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평생을 거기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데려가기 전부터 교인이었겠죠. 그렇죠. 그분들은 부모님 영향하에서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대개 교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역시 수련 받을 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수련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저는 쭉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상훈 선생님 같이 교인이 아니었던 분이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제 예수병원에서 이제 5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5년 동안에 그분들 이상의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부산에도 그런 병원이 많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 근데 예수병원은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 상당히 그 생활 자체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이름도 예수병원이고 제가 있을 때도 매주 월요일에는 전체 그 촛불 시간이 있는 예배를 받잖아요. 예배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아침에 1시간 동안에 그 데이비드 실 그때는 데이비드 실 설대위 원장님하고 우리 이제 외과 파트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거든요. 그때 그걸 안 했어요? 예, 안 하고 각 과별로 그때는 과별로 토요일 날 오후에 저희들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몇 개과가 합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전에 내가 책에도 그런 썼는데 제가 예수병원에서 배운 것은 병원이 왜 존재하느냐, 의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존재 이유 이런 것을 제가 예수병원에서 배웠고 세브란스에서 인턴 1년 하고 또 수련에서도 한 1년 반 서울에 가셨는데 세브란스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예. 또 새로운 것을 많이 좀 수술도 배우고 그런 어떤. 그래서 저는 그 두 곳에 오히려 왔다 갔다 한 것이 저로서는 의사로서 어떤 그 신념을 굳히고 기술을 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다 보는데. 예, 이상훈 선생님 어땠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세브란스 제가 사실은 굉장히 파견을 오랫동안 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제가 세무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허승원 선생님이 그때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선호사 파견을 나왔는데 완전히 눈이 번쩍 뜨이는 새로운 신세계였고 그래서 실력을 피하게 됐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저 기억이 그 수련 중에 한번 여름 휴가 때 와서 휴가도 안 하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이야기 좀 해보시죠. 예, 그게 이장님이 지금 기억이 두 가지가 겹쳐 계시는데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왔던 거는 제 1년차 말에 그러니까 1년차 1월 달쯤 되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의장님께서 허성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봉생병원에 그래도 좀 파견을 보내달라.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제가 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파견을 오신 거예요? 예, 휴가가 아니고? 휴가 아니고.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파견을 왔었고 와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이제 직접 제가 집도를 하게 됐습니다. 1년차 말에는 사실 집도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1년차의 할 일은 응급 환자 조수 내지는 응급 수술을 위한 그 준비만 해주고 나가서 다른 일을 보는 게 대부분인데 그때 마침 젊은 청년이었는데 축구를 하다가 축구 골대에 머리를 받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막계회 혈중, 급성 경막계 혈중이 많이 찼어요. 전두엽에 많이 찼는데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당연히 나갈 줄 알고 했는데 의장님 갑자기 솔직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비서병에서 배웠지 할 줄 알지 아직 직접 안 해봤습니다. 그럼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 처음으로 저 혼자 직접 이제 그 당시엔 포퍼레이터니까 포퍼레이터 뚫고 뭐 다 해가지고 제가 EDH를 성공적으로 소를 마쳤습니다. 그게 만약 포프레트가 없이 핸드 드릴로 한 것 같으면 내가 안 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핸드 드릴은 무게 속 조절 잘 안 하면 예. 잘못 찌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드릴은 이제 뭐 정기적으로 자기가 탁 서주니까 아마 안심하고 맡겼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 결과 기억나세요? 왜 그때 에피두랄 아주 깨끗하게 잘 돼가지고 축하한다고 이장님께서 그때 간호사들하고 그때 어시스트한 친구들인데 저녁을 사라 해서 제가 중국집 저녁을 그래서 샀어요. 나는 그 말씀만 기억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여기 조기축구 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조기축구 회장이 그 후에 이제 그 구청장을 했던 정인옥 구청장이지 싶은데 그 7월 정도 까다해서 7월이랑 반밖에 안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그 의사로서 맨 최초의 수술이었네요. 최초의 수술이었어요. 그 뒤에 또 한 번 2년차인가 3년차 안 그때 오셨죠? 난 그 디스크를 예, 그거 핸드 투 핸드로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또 언제냐면 그때 수기타 교수하고 봉생 그 국제학회 그게 항상 매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신 분들이 일본의 수기타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그게 몇 회더라. 올리베리아 교수 그가 브라질 브라질이. 올리베리아 교수하고 정상수 교수님하고 이렇게 몇 분 오셨습니다. 그럼 이게 7회나 6회나 이때쯤 되겠다. 그때 아마 그게 국제 호텔인지 크라운 호텔인지 모르겠는데 그 국제 호텔. 예, 그 부분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같이 와서 그 당시에 있으면서 그때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그럼 그때 휴가로 오신 게 아니네? 그때 휴가가 아니고 휴가는 아니었고 그게 우리가 대개 11월 달에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봉생 김은묵 박사님 추모 국제학술회라 해가지고 제가 그 김은묵 박사님 돌아가시고 10주기 때 사위로서 뭘 내가 고인에게 바치는 것이 내가 효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세 가지를 했어요. 이제 하나가 이제 추모 국제학술회를 했고요. 둘째가 이제 책을 만들었고 셋째가 제가 그 책은 이제 연사죠. 봉생 그때 35주년이니까 이랬어요. 그 연사 책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이제 고인의 흉상을 그때 부산 그 동아대학에 임동락 교수. 임동락 교수. 임 교수 친척이라고 그랬죠? 예, 제 할머니의 조카 사이입니다. 그럼 고모부대는. 그래서 그 임 교수가 한 6개월 동안 작업해가지고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병원 입구에 제가 모셔놨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를 제가 고인 돌아가시고 10주기 때 사위로서 한 선물인데 그때 온 그 올리베라는 이제 국제학교에서 이제 제가 친하게 된 친구인데 나이는 내하고 비슷했어요. 그 브라질의 상파울로의 그 상파울로 대학의 교수였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수기타 교수였어요. 수기타 교수가 왔죠. 수기타 교수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그분 돌아가실 때 참 내가 가 뵙고 싶을 정도로 내가 그 수기타 크립을 써서 엔도리즘 수술을 제가 수백 개를 했었기 때문에 참 그랬죠. 좀 그때 그 오신 김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1박 2일 했거든요.
하고 며칠 계시면서 그다음에 수술 이제 여시도 하고. 그때 디스크 아니었어요? 디스크 난 디스크 수술 내가 디스크 직접 의장님이 루트레트로 딱 걸어주시고 이시엘 넣어서 넣고 그래서 그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수 선생님이 예. 군대 제대하고 이제 예수병원에 왔을 때 맨 처음에 나한테 그렇게 알려 준 거예요. 왜냐면 내가 1년차 말에 장인어르신이 돌아가셨잖아요. 김 박사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수련도 못 끝나고 봉생에 원장으로 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김영수 선생님 보고 내가 가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하는 게 뭐 디스크하고 헤드인저리하고 샴트하고 뭐 스폰지 ICH하고 뭐 이런 정도더라.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했죠. 그냥 디스크는 내가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내가 자부를 하죠. 하는데 그 첫 케이스를 루트 리트렉터로 예, 딱 교수님이 걸어주고 그 과정을 걸어주고 내가 했거든요. 그 11 브레이드죠. 예, 맞습니다. 샤프한 거. 샤프한 거. 그래서 내가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이제 이상호 씨한테 그래 했거든요. 그거는 내가 기억에 남아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도 아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그 당시 물론 모든 게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때 내가 기억에 그 당시에 내가 갖고 있던 그 디스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예. 그 마무리 작업 이런 거 다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예수님 계실 때 그 각 그레이드마다 레전드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 그레이드는 2명이고 제 위에도 2사람이 있었고 제 밑에는 1명, 제 2년 위에도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2명, 1명, 2명 이런 꼴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병원 신경외과가 그렇게 세팅되는데 굉장히 공을 생기 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내가 예수병원 출신 제1호 레지던트 신경외과 전문의사예요. 참 그 추억이 많은데 예수병원 생활하면서 뭐 그때 그럼 결혼하시고 가신 거 아니에요? 예, 결혼하고 살림 어디서 살았어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그럼 꽤 떨어졌겠네.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 애들 둘이 하고 제 집사람하고 4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수련 과정에서 집에 들어간 4년 동안에 1년 반쯤 됐을라나요? 거의 집에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집 생활은 주말에 잠깐 가서 애들 얼굴 한 보고 그러게. 잠깐 쉬다가 들어온 게 다분이었고. 참 그 옛날 그 이야기부터 라떼 이야기하는 꼰대 같은 예, 이야기고 요즘은 요 뭐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수련 받을 때에 그러한 수련이 훌륭한 의사를 만드는데 분명히 크게 작용한다 하는 것은 우리 2사람만 봐도 나는 증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젊은 후배 의사들이 하는 것이고요. 의과대학 들어갈 때는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셨어요? 의과대학 들어간 거는 사실은 제가 뭐 지금 의사 길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제 주위에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서는 의사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의과대학은 자연히 부모님 권유로 해서 들어가게 된 거고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눈에도 이제 위에 선생님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분은 참 좋다. 어떤 분들은 참 의사로서 좀 자격이 될까. 이런 분들을 이제 옆에서 많이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 이상훈 선생님, 오늘 이상훈 선생님 있기까지 그 젊을 때, 저에 대해서는 빼고, 의사로서, 좀 이렇게 귀감이 됐다든지, 본받을 막 그런, 또는 이제 의사로서의 어떤 철학과 신념이 생기게 해준 분들이 혹시 계시면 좀 소개해 보시죠. 혹시, 그러니까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사실 인격적으로는 최중원 선생님이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세브란스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가들이 다 계셨는데 혈관 파트로는 이규창 선생님이 계셨고 그다음 뇌정의 기능 파트로는 정상수 선생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소아 파트로 최중훈 선생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척추 파트로는 김용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다 옆에서 같이 모시고 수술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인데 그 중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니면 선생님으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은 최중원 선생님이시고, 그다음 의사로서 빈틈없이 환자인데 완전히 그 합병증 없이 최선을 다하고 아주 완벽하게 수술하신 분은 유창 선생님이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상금 선생님은 후배 의사가 그러니까 배운 의사로 봐서는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후배인데 많은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모든 거의 수술을 딱 중간 부분만 딱 하고 밑에 그때 펠로우들이 다 수술하겠고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제자를 키웠다. 예, 많이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 모든 거를 다 맡기는 스타일이니까 오히려 밑에 사람 볼 때 그때는 힘들어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관리라든지 열정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주에서 병에 있을 때 조경기 선생님을 따라가실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조경기. 예, 조경기 예. 선생님. 지금 조경기 선생 어디 계시죠? 차의과대에 계십니다. 예. 예. 저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시간에 최중훈 선생님과 또 우리 그 다른 선생님들이 왜 그랬는지를 저도 다 잘 아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예.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